안녕하세요. 30대의 각종 대출을 끌어들여서 5억의 빚을 지게 된 정선문입니다. 어떻게 하다 좀 빚을 지게 되셨어요? 제가 오토바이 사고도 크게 났었고 사기도 당하고 굉장히 많이 힘든 순간들이 한꺼번에 왔었던 것 같아요. 제가 베트남에서 부동산과 호텔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그곳에서 사업을 하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크게 났었어요. 그래서 전치 12주의 부상을 입었는데 그곳 의료 환경이 굉장히 열악해서 한국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었고, 치료를 받는 도중에 부동산 관련된 베트남 현지 관리인이 사기에 가까운 일들을 했었고, 또 안 좋은 일들이 갑자기 한꺼번에 겹치면서 그곳 모든 사업을 정리하고 한국으로 완전히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그 전에 그 베트남 사업으로는 얼마를 좀 손해 보신 거예요? 그 당시에 금액적으로는 한 10억 가까운 돈을 손해봤죠. 아, 10억이요? 네네. 그럼 그 10억은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다 이제 어쩔 수 없이 다시 복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어요. 네. 네. 좀 자세히 한 번 더 이야기해 줄 수 있을까요? 이제 베트남 사업은 그 관련된 일을 부동산과 호텔 관련된 일을 했었는데 12주가 나와서 치료를 받는 도중에 그쪽에서 모든 일들이 벌어진 거지. 말도 안 되게 사기에 가까운 일들이. 그 외투법인이라고 해서 베트남 현지 여성분이 법인 대표가 되었어야 하는데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이것도 설명하면 너무 웃긴데 이제 그래서 그분이 원래 계약했던 호텔을 계약을 했던 것들을 다 바꾸는 거지, 명의를. 그래서 원래 저희가 이제 호텔이나 이런 것들을 미리 다 잡아놔요, 예약제로 돈을 걸어서. 왜냐면 짓기 전에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투자 받아서? 그런 것들을 명의가 이제 외국인 투자 법인이라고 해서 그런 것들이 들어가려면 베트남 현지 사람이 들어가야 돼, 외국인 투자 법인이. 그래서 친한 직원분의 배우자분을 넣는데 그 분이 배우자분이랑 다 이걸 이제 한 거였지. 그러니까 제가 그때 여기서 힘들었던 부분들이, 이게 내가 여기 와서 나와 있어서 이분들이 이런 일을 한 건지 아니면 원래부터 계획이 있었던 건지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그럼 궁금했어요. 베트남에는 어떻게 들어가신 거예요? 베트남에서는 여행을 한번 갔었는데 그곳이 너무 저랑 잘 맞는다는 느낌? 여기서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는 느낌? 이런 느낌들이 들었어서. 그럼 베트남에서 이제 거의 대표님은 모든 걸 잃으신 거네요? 그쵸, 잃고 거기다가 오토바이 사고가 너무 크게 나가지고 거의 뭐 조금만 잘못됐으면 거의 직사까지 할 정도로. 그 베트남에서 어쨌든 사기를 당했다라는 걸 아셨잖아요. 그쵸. 그때 또 심정은 좀 어떠셨어요? 그때는 수면제가 없으면 잠을 못 잤어요. 왜냐면 마음도 힘들고 어려웠는데 몸까지 그렇게 다치니까 그게 너무 고통스럽더라고요. 그리고 그 좌절감은 돈도 돈이고 사람도 사람이지만 내가 한없이 약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로웠었어요. 그래도 뭐 시간이 가고 치료가 되면서 몸도 점점 나아졌죠. 나아지던 도중에 아는 지인분께서 국가에서 하는 청년창업 생활학교라는 제도가 있으니까 그걸 한번 해봐라 해서 그걸 도전하게 되었고 그게 합격이 됐어요. 그 당시에 8기에. 아니 근데 진짜 거의 인생의 바닥까지 가셨던 건데 어떻게 또 다시 창업을 할 생각을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뭐 나를 힘들고 고통스럽게 하는 것도 사람이지만 다시 또 그걸 끄집어내서 기회를 주는 것도 사람이고, 정말 죽으란 법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시도하게 됐고 마침 또 운이 좋게도 그게 합격하게 되었죠. 그래서 국가 지원금을 1억을 받게 되었고 예비 창업자로서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게 되었죠. 화장품 사업은 근데 또 어떻게 시작하신 거예요? 그것도 또 아주 되게 우연한 기회에 그 천연 원료를 알게 돼가지고 네, 그분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계기가 또 되었어요. 천연 유래 성분을 함유한 화장품 원료로. 그리고 또 추가 지원이 있었는데 9기로 추가 지원이 또 됐어요. 그래서 또 1억을 받게 되었고 두 번 된 거네요. 2번이 된 거죠. 네, 2번이 되어서 거기에다가 기술 보증 기금 1억, 중소기업진흥공단 1억, 소상공인진흥공단 1억, 거의 코로나 자금, 카드론, 현금 서비스, 부모님한테 융통한 돈까지 해서 총 5억의 빚을 지게 되었습니다. 어떤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돈을 다 끌어다가 하신 거예요? 그 당시에는 이게 빚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고, 나는 잘할 수 있고 이 사업을 성공시켜서 그동안 고생했던 걸 다 갚을 수 있다, 다 보상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나는 잘할 수 있고 잘할 것이다 라고 굉장히 자신감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에서 10억이란 큰 돈을 이제 잃고 몸도 많이 상하고 오셨잖아요. 네네. 근데 또 다시 창업에 도전해서 5억이라는 빚을 졌을 때는 네. 좀 어떤 심정이었어요? 오히려 저는 그게 위기가 아니고 기회라고 생각했었어요. 아, 그때는? 네네. 이런 기회가
자체가 이렇게 힘들어지고 다치지 않았으면 다시 오지 않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거죠. 이건 뭐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고 이건 다시 못 올 기회라고 생각이 됐어요, 저는. 그래서 정말 열심히 했었고 많이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 빚을 극복하려고. 그렇죠. 그 빚을 극복하고 사업을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자신감에 굉장히 차 있었어요. 그러면 매월 나가는 빚은 네. 한 얼마 정도였어요? 그 당시에 한 달에 원리금 기준으로 300에서 500 정도 됐던 것 같고요. 네. 현금 서비스, 급하면 현금 서비스를 했어야 하니까 그러면 좀 변동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수입은 얼마 정도였어요? 수입은 거의 없었죠. 그러니까 빚을 낸 금액으로 돌려막기를 그러니까 돈이 없으니까 빚을 낸 거죠. 네, 수입이 없으니까. 왜? 돈은 계속 들어가거든요. 이게 물건을 만들 수는 누구나 있는데 그걸 팔 수가 없으니까 뭐 또 해야 하고 뭐 그런 돈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었어요. 빚을 돌려막기는 좀 어떻게 하셨던 거예요? 돌려막기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이제 여기에서 빼서 저기 메꾸고 그런 상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 때 또 코로나 영향을 또 입어서 코로나 긴급 자금 뭐 이런 게 또 대출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또 그런 거 또 급하면 카드론, 또 정이 급하면 현금 서비스, 뭐 그것도 안 되면 뭐 부모님한테 급하게 융통을 했었습니다. 연체의 이 압박감이 이런 전화가 채권자가 만약 10군데라고 하면 그게 아침 점심 전화가 3번 문자가 3번이면 그 관련된 게 거의 100통에 가까운 채권 추심 연락을 받아서 일상적인 생활 하기가 정말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내일이 오는 게 되게 무서웠어요. 내일 또 전화 받아야 하는데 이걸 또 뭐라고 얘기해야지, 이걸 또 무슨 얘기를 해야지 해서 그 당시에 그런 압박감이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카드론이나 이런 데서 연락 오는 뿐만 아니라 지인들한테도 혹시 돈을 빌리셨었어요? 지인들은 제가 빌리지 않고 가까운 부모님, 지인들까지는 제가 하지 않았고 이런 금융회사들 전화 오는 게 굉장히 힘들었죠. 그분들 당연히 그분들 하는 일들을 하신 거지만 제 입장에서는 그걸 계속 이제 같은 말을 또 똑같이 해야 하고 돈을 구하고 있다고 해야 하니까 그게 힘들었습니다. 그럼 몇 년 동안 좀 채권 주심을 받으셨던 거예요? 연체할 때, 그러니까 연체를 안 하면 채권 추심 받지 않거든요. 돈을 안 갚으면.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매달 꼬박꼬박 갚을 수 있는 상황이 안 됐으니까 그 기간이 한 3년에서 5년 정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돈을 갚는 기간들이. 네. 부채 관련해서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거나 여러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신 적은 좀 있으신가요? 그 주변에 얘기하기가 정말 이게 쉽지 않은 얘기고, 내가 빚이 있으니까 도와달라는 얘기인데 그거 아마 공감들 하실 거예요. 죄 짓는 기분이고, 특히나 이런 제도에 관련해서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냥 이게 당연히 갚아야 하는 줄만 알았고. 네. 그럼 어떻게 좀 그 많은 빚들을 좀 해결하셨던 거예요? 여기에 이제 대해서 또 공부도 했었고, 제가 정말 그 당시에는 열심히 일해서 이걸 빨리 변제를 해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어서 스스로 벌어서 갚았고요. 노력 많이 했습니다. 아마 이 영상 보시는 채무자분들은 다 아마 그 마음을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럼 채무 조정이 된다라는 걸 모르는 분들이 좀 많이 있나요? 일반적인 보통의 분들은 이 빚이란 게 당연히 갚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이거 어떻게 하면 안 갚아야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이런 제도도 모르시고, 그래서 어떤 이렇게 힘든 상황이 되시면 안 좋은 생각도 하시고 극단적인 선택도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럼 대표님은 좀 어떻게 그런 채무 조정에 대해서 어떻게 좀 알게 되셨던 거예요? 저는 제가 그런 일을 겪으니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방법이 있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 더 찾아보고, 뭐 아는 만큼 보인다고 계속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알게 됐습니다. 대표님, 그럼 빚진 사람들을 위한 유튜브 채널은 좀 어떻게 하다가 좀 시작을 하게 되신 거예요? 저도부터도 빚을 지고 어렵게 견디면서 버티면서 살아왔던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그 고통을 뭐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정말 힘들고 고통 속에 있으면서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고 힘든 시간이 있었는데, 근데 사람이 정말 죽으란 법이 없더라고요. 없고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다는 말처럼 또 그 시간이 지나고 열심히 살다 보니까 또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올 수 있었고요. 그 당시에 생각했을 때는 정말 안 좋은 생각도 했었고,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도 너무 많이 했었는데, 근데 주변에 이런 상황들을 알릴 수 있는 상황이 못 되고 하니까 더더욱 괴로웠던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인터넷으로 좀만 찾아보고 해도 개인회생을 치면 단순히 이렇게 보여지는 것들만 해도 정말 많이, 도대체 어떤 게 전문가고 어떤 것들이 나한테 도움을 될 수 있는 건지 알기가 너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 저한테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경험해보고 공부했고 알게 된 점들을 직접 찾아뵙고 제 노하우와 도움을 드리려고 이 유튜브를 개설하게 되었습니다. 언제든지 편하게 연락을 주시면 제가 뭐 따로 돈 받는 것도 아니니까 제가 찾아뵙고 제가 도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많은 신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